너른 들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옛 마을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예. 바로 타임머신이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건가? 예부터 땅이 기름지고 곡식이 많아 살기 좋은 곳이었다죠. 네. 지금 보시는 여기가요. 600년이나 된 순천의 나간읍소입니다. 이곳이 이제 산의 진미가 풍부하다 보니까 이걸 노리는 이제 외국의 친입들이 찾아서 이걸 막기 위해 지은 성관이군요. 그러니까 예부터 기름진 평야가 많고 또 이 바다도 가깝고 그러니 오늘의 이 남도 음식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렇다면 그 남도 음식의 비밀이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하시면서 찾아보죠. 아름다운 이 계절, 밥상에도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징어요. 갑오징어. 자연이 허락한 풍성한 제철 식재료에 넉넉한 마음과 지혜를 더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 오늘은 밥상 위에 남도의 보물 가득 담았습니다. 고흥반도 남서쪽에 있는 거금도. 섬 주민들에게 이 바다는 철마다 먹을거리를 내어주는 고마운 곳간이죠. 이곳 토박이인 김정자 씨 부부도 마찬가지. 이 바다 덕에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봄바다에선 긴 겨울을 이긴 힘 좋은 녀석들이 쉼없이 올라옵니다. 이거 서대요. 서대? 예. 얼른해요. 이거는요? 예? 이거 오징어요. 갑오징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이야, 통통하네. 오호. 네, 제철 맞은 갑오징어도 살이 통통하게 올랐네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고기 서식장 여기가요? 예, 여기 저쪽이 있다. 전체가 기억이 등량만 이게 짜고게 등량만 네, 여기 저식이야. 전국에 제일 좋은 사시사철 잡히는 어종도 다양합니다. 돌돔이 이거 막돔. 막돔. 예. 옛날에 또 예. 보면 해서방 바타 그 정도로 맛있다 이 말이에요. 예. 등량은 도다리 사춘. 임진왜란 때 예.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군수 식량을 조달해 지어진 이름이죠. 5만 원이? 엄청 비싸요. 얼마나 청정지역이 돼갖고 고기도 많이 걸리고. 청정지역이라. 예. 그러고 이제 고기가 맛있으니까 일본서도 알아준대요, 여기. 등량만 고기를. 일본으로도 많이 가고 그래요. 예.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죠. 봄날 풍성한 수확을 내주는 앞바다와 늘 양지 바른 땅을 가졌다는 신양마을. 양파도 나고 고구마도 나고 미역도 나는 좋은 마을. 내 노래 나 지어버렸다. 우리 마을 행복한 마을. 뭐든 풍족하니 흥이 절로 날 수밖에요.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과 틀려가지고 네. 진씨, 김씨 김씨, 김씨밖에 없어요. 두 성밥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자자일촌이 마을이 우리 마을이. 한 집 건너 그냥 친척이네요. 그렇죠. 전부 친척이고 형님, 동생, 언니, 삼촌, 김씨하고도 다 친척이에요. 할머니. 남을 캐러 다니는 일이 가족 소풍인 셈이네요. 고생들 하네. 땅과 바다의 제철 식재료가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들에 나가고 밭에 나가면은 이런 무공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심어놓고. 그럼 이제 그런 거 서로 너도 엮고 나도 엮고 해다가 해관에서 마을 사람들 모여서 밥에서 어르신들하고도 먹고 그렇게 예. 네, 국관에서 인심난다는 옛말 그대로입니다. 나방나방 해야지. 이곳의 밥상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요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쫀뱅이. 쫀뱅이 해. 쫀뱅이 해를 요거 딱 이 눈에 안 있어. 눈깔. 요놈을 딱 빼불고 요놈을 딱 이렇게 빼내불고 이 머리까지 꼭꼭 조사갖고 해로 해놓으면은 그렇게 꼬시고 맛있다요 요것이. 네, 쫀뱅이. 옛날에는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때는 낙지에서 이걸 낙고 오시면 이렇게 퍼 떠서 해주고 뼈를 꾹꾹 져서 이렇게 그러면 거의 그렇게 맛있어요. 막기가 시킨대로 해야지. 말을 잘 들어야지. 특히 이맘때 잡은 쏨뱅이는 뼈가 연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회와 다진 뼈는 먼저 식초로 버무려 주는데 이유가 있답니다. 골고리 주무르다가 해서. 아,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조물르면요. 이제 저기 고기가 꼬들꼬들해지면서 좋아요. 그렇게 식초에다 먼저 고기를 익혀요. 그래갖고 이제 양념장 넣어서 버무리고 야채 넣어서 버무리고. 채소를 듬뿍 넣고 매콤하게 버무려 먹는 봄철 별미인데요. 아, 우리 전라도는 유독 그 양념을 많이 썼어요. 많이 양념을 뿌리게 쓴다. 맛있더라. 양념이 많이 들어가.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하고 또 뼈가 씹히는 독특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아, 그럼 따르요. 갑오징어는 이곳 사람들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는 생선 중 하나. 산란기가 돌아오는 요즘이 딱 제철입니다. 요것은 몸뚱이는 통통한 게 예. 초장 찍어서 먹고 이 발은 요것은 예. 살짝 데쳐서 미나리하고 회로 무침을 해갖고 먹고 그럼 겁나게 맛있어라 요것이. 넣어서 두툼하게 살이 오른 오징어 다리는 살짝 데치면 쫄깃한 식감이 살아나는데요. 80% 이상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기력 회복에 좋답니다. 아따 맛있겠다. 맛있게 익었네. 다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미나리도 살짝 데쳐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고추장 양념장을 좀 많다 싶을 정도로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그래야 재료가 섞였을 때 감칠맛이 난다는데요.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도 듬뿍 들어있어 봄철 영양식으로 그만입니다. 정갱이. 보리가 익어가는 이맘때가 가장 맛있다는 장갱이. 그 대신 며느리한테 잘해준 게 된장 풀었어요. 예. 살이 고소해 회로 먹어도 맛있지만 이곳에선 주로 국을 끓여 먹는답니다. 시원한 국물에는 바지락이 최고죠. 미역국 끓여도 맛있고 애기 낳은 사모한테 미역국 끓여도 어머니께서 이거를 많이 먹어야 사모한테 좋으니까 많이 먹어라. 먹기 싫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니랑 하루 3끼, 4끼, 5끼 정도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네, 소고기를 구하기 쉽지 않던 시절 장개인은 섬마을의 보양식이었습니다. 해풍 맞고 자라 향이 더 진한 쑥까지 넣어줍니다.
영 맛있겠어. 이제 별다른 양념 없이 한 소끔 끓여주기만 하면 봄바다가 그대로 담긴 장갱이 바지락 쑥국이 완성됩니다. 이 마을 밥상에는 매 끼니 빠지지 않는 식재료가 있답니다. 바로 양파. 양파랑 반지락이랑 부쳐서 먹으면 딱이에요. 공합이. 반지락전. 양파전. 바지락하고 가진 양념하고 달걀이랑 해서 여기 속에다 넣어서 부쳐서 먹어요. 우리가 보통 먹는 전하고는 사뭇 다른 것 같죠?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이 되겠습니다. 9년 전 섬이 육지로 연결되고 팔로가 뚫리면서 양파 재배 농가가 늘었답니다. 여기가 양파 고장이다 보니까 양파 음식은 이제 해 먹다 보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이곳의 양파는 수분이 많고 매운맛보다는 단맛이 강한데요. 익히면 단맛이 한층 깊어진답니다. 맛도 모양도 예술인 바지락 양파전입니다. 갯내 가득한 해초도 섬밥상에 감춰져. 산파래예요. 한벌에 예. 꼬쟁이다 감아서 불에 구워 먹으려고요. 이름하여 산팔의 호롱구이. 이래갖고 된장으로 양념한 산파래를 나무젓가락에 감아준 다음 돌리고 돌리고 감아져라 우리가 숯불에 올려 구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짭짤하면서도 바다 향이 가득한 산파래 호롱구이는 밥 반찬으로도 딱이랍니다. 춤도 꼴딱꼴딱 넘어가네. 맛있게 익은. 싱싱한 생선들은 굵은 소금만 뿌려 숯불에 구워주는데요. 불이 싸다. 불이 너무나 싸다. 군평선이는 살이 연하고 고소해 구웠을 때 가장 맛있는 생선이랍니다. 뭐 먹을 거 정말 풍부했는갑죠. 그럴게요. 옛날 엄마들이 싹 이런 걸 만들어서 먹어 내려온 전통으로 이제 그때 후손들이 받아갖고 그대로 해 먹으니까 이렇게 먹거리가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거금도 신양마을에 근사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다 청정자연이 내어준 풍성한 제철 식재료 덕분입니다. 지난 우리가 겨울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좀 웃고 즐거운 하루가 되고 계속 나날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봄에 건강을 위하여. 세계의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순천의 산골 마을. 이 벚꽃이 피었나? 그래서 봄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매화. 흰눈이 내린 듯 온통 새하였습니다. 이곳은 매화 향이 오래도록 머문다 하여 향매실 마을입니다. 요즘 밭에서는 매화를 솎아주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알이 굵고 실한 매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의 비옥한 토양과 온난한 기후는 매실 재배에 더없이 좋다네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수고하시네요. 꽃잎 따고 계시네. 네. 매실을 만드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죠? 한 30년 됐습니다. 아이고. 지금 여기 있는 나무가 좀 몇 수나 됩니까? 15만 평. 15만 평. 아이고 굉장하네요. 전체가. 네.
하여간 저기서부터 차 타고 들어오는데 계속 그렇죠. 하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아요. 예. 이제 그 형님이 일본에 사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시면서 매실나무를 가져와서 저 효실목이라는 아까 내 본관에 들어오면서 온 거. 네. 매실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56년. 지금은 매실이 이 마을의 특산물이 됐답니다. 매실을 재배하면서 이제 가공식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아찌도 만들고 매실 전과도 만들고 매실 와인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허허, 네. 이제 소득 창출하는 데 이제 일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옥 마을이 여기는 전부 다 한옥 마을이네요. 일부러 이렇게 지은 겁니까? 음식이 맛있어서 짓는 게 아니라. 아까 아버님들이 전정한 거 꽃이 너무 예뻐하고 아까워서 또 집어왔어요. 이게 저 옛날에 장원급제 오면은 이렇게 모자에 꽂아주는 거 아닌가? 어? 오사화. 그러니까 오사화 내가 와서 이걸 또 여기 꽂아. 제가 얼른 띠 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매실먹인데 그동안 먹거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갖고 가면 돼? 매실먹인 돼지예요. 매실을 발효를 시켜가지고요 사료화를 시키는 거예요. 농가에서 직접.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무항생제 인증까지 받은. 우리 마을에는 99%가 매실입니다. 매실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돼지도 먹고 사람도 먹고요. 다 먹죠. 닭도 먹고. 다 먹어요. 닭도 먹고. 네. 돼지고기 수육 하나를 삶을 때도 들어가는 재료가 특별합니다. 아니요. 매실청입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안 삶습니다. 그러니까 매실청 담그고 건진 알맹이. 버릴 게 없어요. 매실이 고기의 연육 작용을 도와준답니다. 이래가지고 삶으면요 이따 고기 단맛 날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찹쌀가루를 넣고 이제 여기다가 매실 분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따 첨가를 해가지고 해 먹습니다. 밀가루라든지 쌀가루 이런 데 들어가면 소화력을 높이고 좀 찰기가 있더라고요. 음식을 해 먹어보면.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는 모든 밀가루 음식, 쌀가루 음식에는 이 매실 분말을 어머님들이 꼭 넣어서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물로 익반죽을 해 찰기를 더해준 다음 반죽을 둥글납작하게 빚어줍니다. 납작하게 해놔. 이따가 이렇게 말려야지. 안도 잘 됐어. 이렇게 까뭇까뭇 있잖아요. 이게 매실 분말이에요. 애들 먹일 때 되게 좀 엄마로서 되게 좀 뿌듯하죠. 건강한 걸 먹이는구나 막 이런 생각. 기름을 두른 팬에 반죽을 올려 구워냈는데요. 이거 매실꽃이에요.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버릴 게 진짜 없어요. 아, 여기에도 매화꽃이 활짝 폈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환해지는 매화전입니다. 네, 그 사이 돼지 수육이 잘 삶아졌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수육을 센 물에 다시 한번 구워주는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답니다. 이렇게 하고 먹으면은 밖에는 바삭바삭하고 속에는 육즙이 딱 들어 있어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네. 아휴, 이 소리만 들어도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 마을에 수육 먹는 법은 따로 있답니다. 수육에 잘 익은 묵은지와 매실 장아찌를 올려 먹는데 매실 돼지 삼합이라고도 합니다.
매실청을 넣었어요. 이번엔 또 무슨 요리를 하나 했더니요. 채소를 통째로 매실청에 담그시네요. 이게 소독으로 하는 거예요. 매실청으로. 밀청으로? 예. 혹시 있을 농약 뭐 잔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실청이 다 빼주고 광이 난대요. 과일에서 그래가지고 고추를 그렇게 닦아가지고 파시더라고요. 먹는 방법도 쓰임새도 참 다양하죠. 팔방미인이 따로 없습니다. 남도 음식에는 이런 발효 음식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같은 재료도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치면 감칠맛이 더해진다죠. 매실청과 매실식초로 새콤달콤한 맛을 낸 매실 오이 냉국입니다. 이거는 매실청이에요. 겉절이에 들어가는. 우리 마을에는 이 매실청, 매실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매실아, 예? 이 겉절이 한번 먹어봐. 간이 어쩐가. 이제 딱 됐네. 딱 맛있네. 왜 매실아예요? 이 마을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돼요. 근데 이제 막 늦둥이를 하나 나왔는데 그 얘기를 자꾸 매실 한참 날 때 들어왔다고. 매실아, 매실아 한 거. 지 엄마도 매실아, 매실아 해. 여기 와가지고 10년 만에 늦둥이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부부금슬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와서. 네, 매실 덕분에 마을에 웃을 일도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비빔밥 하려고 준비하신 거구만. 네. 저희 마을은 비빔밥에도 이렇게 장아찌가 아, 이게 매실이군요, 네. 이게. 네. 매실 장아찌가 들어가는 게 좀 특색이고요. 고추장 자체도 매실 고추장이에요. 매실 고추장. 네. 비빔밥에도 이렇게 꽃을 그 넣어가지고. 잎을 그냥 넣는단 말이에요? 네. 다 식용이기 때문에요. 모양으로 넣는 게 아니라 네, 저희 먹습니다. 꽃에다가 열매에다가 네. 매실 또 애기 들어간 고추장에다가. 고추장에다가 이게 네. 다 들어간 거네. 네. 네. 이거야말로 예술이네. 이 한 그릇에 마을의 맛이 모두 들어있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매실된 음식으로만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날 구경만 하면 내가 이게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어떠한 조미료도 들어가 있지 않은 네. 그런 순수한 맛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먹으면 건강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만드셨으니까 네. 그것을 건강하게 소화해라 그리고 건강해서라 이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화가 만발한 이 순천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맛보니까 참 그 감회가 남다릅니다. 매실을 가지고 건강을 이 음식 맛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해발 1220m. 소백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백운산입니다.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물이 좋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여보, 그만 뺐는데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특히 이곳에 자생하는 고로쇠 나무의 수액은 예부터 약수로 쓰였다죠. 고로쇠 이제 채취 시기가 다 끝나서 네. 나무에 있는 코르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작업이에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수액을 모으려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죠. 예전에 이제 그 할아버지 때 같은 시대는요. 예. 도끼로 상처를 주고 물이 흐르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여기 껍질을 네. 밀어 올려서 여기다 분유깡통을 달았죠. 그런데 이제 분유깡통을 달 때는 비가 오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 눈이 이렇게 쌓여서 녹을 때는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다시 엎어놨다가 날 좋아지면 다시 또 꽂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각 나무의 수액이 이 연결된 고무관을 통해 산중턱에 있는 집수종으로 한 번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은 덜었답니다. 집수종 하나의 용량만 무려 300리터. 고로쇠 수액은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사이일 때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답니다. 기온이 잘 맞아서 가장 그 채취가 많이 되는 날은 심지어 2통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영상이 네,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 농가에서는 이맘때가 되면 꼭 해먹는 음식이 있답니다. 도시에서 시집온 송지순 씨에게는 가장 낯선 음식 중 하나였다죠. 결혼하고 한 번인가 먹어보고 안 먹어봤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랑 또 여기 그 고로쇠에 있는 영양분들이 합쳐져가지고 아마 몸보신용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재료는 북어와 고로쇠 수액이 전부. 그 옛날 단백질 공급원이 부족한 산촌에서 해먹던 봄철 보양식이랍니다. 그저 사골 우려내듯 푹 끓이기만 하면 된답니다. 나도 많이 다르셨다. 막 비르니 잘 때리겠네. 얘가. 시원하면서도 달달한 맛에 영양까지 손색 없는 고로쇠 북어 곰탕입니다. 백운산이 지척이다 보니 제철 식재료는 대부분 산이 내어준 것들입니다. 백운산에서 나왔어요. 요거는 자연산 느타리 버섯이에요. 네. 요것은 꽃송이 버섯이라고요. 예. 잣나무 있잖아요. 예. 뿌리를 먹고 사는가 봐요. 그 기운을 먹고. 그래서 그 부위 보면은 이 꽃송이 버섯이 있어요. 직접 채취한 버섯을 듬뿍 넣고 닭 육수를 부어 끓여주면 고기 없이도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담백한 모둠 버섯 전골이 완성됩니다. 이 마을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육류는 닭고기입니다. 아, 그러세요? 여기는 닭을 참수세 구워서 먹는 것들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어요. 참나무가 많은 백운산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산 곳곳에 숯가마가 있었답니다. 산에서 구웠어. 막 산에서. 허가를 내갖고. 그래갖고 우리들도 이숯막 이고 가고 막 지고 가고 막 그랬어. 좀 있더라. 시장으로 팔려고. 숯을 구갖고 팔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숯불구이를 많이 해먹었던 거죠. 이게 뭔데요? 이걸 그릇에다가 닭고기를 구워야 맛있어요. 구리쇠? 응. 구리 석쇠는 열전도율이 높아서 고기 겉면을 빠르게 익혀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준답니다. 고로쇠로 만든 간장하고요. 참기름하고요. 그런데 광양하면 소불고기 아닙니까? 광양이 소 숯불구이면 소고기가 유명한 게 아니고 숯불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숯불에 직접 구워 먹는 참숯에 구워 먹는 숯불구이 소고기, 숯불구이 닭구이. 그래서 시골에서는 닭구이, 저희 특히 계곡 같은 데서는 닭구이를 많이 먹죠. 아, 네. 소고기든 닭고기든 참숯향이 은은하게 밴 숯불구이는 언제 먹어도 맛이 있겠죠. 밥을 지을 때도 특별한 재료가 추가됩니다. 네, 이건 고로쇠물입니다. 이거 부채지. 밥이 다 물.
이만큼 하면 되죠. 자네가 그 전에 항구에다가 이거 물 받으러 간 사람은 항구에다 집에서 쌀을 찌가고 하거든요. 예. 항구에다 담아갖고. 네. 그래갖고 하면 이제 높은 산에 가면 물이 없어. 네. 물이 없으면 그 고르술 물로 밥을 했어 우리가. 그렇게 해봐놓게 알아. 이거 신선초인데요. 작년 봄에 저희가 뜯어가지고 삶아서 데쳐서 말려놓은 겁니다. 독특한 향이 있어요. 향긋한 신선초에 고로쇠 수액이 더해지면 말 그대로 영양밥이 됩니다. 어머니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드셨어요? 해발 600m 산속이다 보니 키울 수 있는 작물은 밀, 보리 같은 잡곡과 나물이 전부입니다. 어르신 또 이런 나물 같은 거 엄청 좋아하셨고 음식 솜씨가 좋아하셨고 뭐나 뭐 이렇게 만드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뒤쫓아다니자니까 힘들었지요. 이 꼴짝이. 그 옛날엔 이 밀싹도 소중한 식재료였죠. 산골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온갖 궁리가 필요했을 겁니다. 봄에는 좀 입맛이 없잖아요. 이게 새로운 채소들이 나온 거 가지고 나물로 해 먹으면 입맛도 돋고 그렇습니다. 고춧가루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지금은 봄철 입맛을 돋우기 위해 별미로 먹는 밀싹 겉절이입니다. 주변에서 나는 식재료만 이용을 했는데도 어느새 한 상이 뚝딱 차려졌네요. 맛있어요? 남도 산촌의 지혜가 담겨 있는 밥상입니다. 달아. 밥이 달아. 밤이면 별이 많아서 좋고 낮이면 바람이 시원해서 좋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의지도 되고 서로 좋은 언니 이웃 언니도 있고 좋은 남편도 있고. 올해도 열심히 일해보자. 네. 네, 하여튼 우리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당신도 건강하세요. 바닷물이 들고 나는 조수간만의 차가 클수록 갯벌이 넓고 청정바다가 된다고 하죠. 남도 바다는 다른 바다와는 달리 남해, 서해를 같이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갯벌과 바다에서는 사시사철 다양한 해산물들이 밥상을 아주 풍요롭게 해주죠. 그렇다면 이 봄날, 이 어촌에는 어떤 맛이 숨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반도 남서쪽의 끝자락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에 고금도가 있습니다. 어느새 안악들의 손이 바빠지는 계절이 됐네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유자나무. 유자나무? 예. 유자 향을 내기 위해서 콩가루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콩가루를 빠면은 그렇게 옛날에 잔치하잖아요. 자식들 여울 때. 그러면 이바지떡 할 때 이걸 꼭 필수적으로 넣어가지고 했어요. 1년 내내 온화한 기후 덕에 반농 반어가 가능한 풍요로운 섬입니다. 가시요. 돌산 가시요. 돌산 가. 이게 가을에 김장할 때 쓰는 건데 이것이 지금 봄에도 이렇게 갓을 담아서 먹으면 좋아요. 맛있어요 이게. 그래서 봄에 많이 해요 또. 네, 봄에도 또 많이 해요. 세 자매가 모여 남도 밥상의 정석을 보여주겠답니다. 요리 담당은 손맛 좋은 둘째 우규복 씨입니다. 제가 직접 담은 젓갈, 멸치. 젓갈 색깔이 이렇게 노래야 맛있어요. 물이 나오잖아요. 남도 음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젓갈. 멸치젓은 매년 오래 담가 1년 정도 숙성시켜 먹는데 깔끔한 맛을 위해
꼭 걸러 먹습니다. 기린이라고 아침에 그랬더만 너무 많이 끓였는가 무겁네. 젓갈과 함께 늘 준비해두는 육수. 다시마를 이렇게 끓여요. 마늘하고 양파하고 양파도 넣고 대파 같은 거 넣어야 맛이 우러나요. 무슨 양념을 하든 이렇게 육수를 끓여갖고 해요. 묵은지를 담을 때도 그러고 모든 거를 다 찜도 있는 걸로 사용을 하고. 손이 커 뭐든지 푸지게 넣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규복 씨. 잡수도 되겠다. 넣어도 돼. 이거 고춧가루 좀 넣고. 양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념이 그래도 들어가야 맞나 뭐든지. 이거는 사과하고 배하고 제가 간 거거든. 가위를 넣어야 맛있어. 가위를 넣어야 맛있어요. 지금 세대가 양념이 완성되면 수확한 갓과 나박나박 썬 무를 넣고 버무려 주는데요. 갓은 풋내가 나지 않도록 살살 버무리는 게 중요하답니다. 톡 쏘는 매운맛에 잘 삭힌 젓갈 맛이 어우러진 갓 겉절입니다. (10년) 전까지 고금도 앞바다를 제 집처럼 누볐다는 규복 씨의 남편. 많이 잡았어. 네, 많이 잡았습니다. 와, 옛 명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바구니가 가득합니다. 8kg 되건 돼요? 뭐예요? 돔이요. 돔? 예. 강생돔이요. 이 바닥은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이 바닥이. 황금바다예요. 황금바다. 여기는 안 나오고 없어요. 바다에 안 나오고 싶다고 얘 바닥에는. 그런가요? 예. 황금바다예요. 황금바다. 한 몇 가지 나올지 몰라요. 전부 나와요. 낙자도 나오고 전복도 여기 키우고 앞에서. 강어가야. 근데 이거 맛있다. 묵은지가 꽃이요. 맛있겠다 얘가. 기름이 꽉 차갖고 맛있겠다. 땅에 넣으시죠 땅에. 이게 작년 12월 달에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묵은지를 밑에 깔고 돔을 우게 연거갖고 찜을 하면 이 묵은지하고 돔하고 어우러져 갖고 맛이 진짜 맛날 것 같소야. 잘 숙성된 묵은지에 막 잡아온 감성돔만 올리면 끝. 그 어떤 양념도 필요 없답니다. 이게 묵은지 자체로만 맛을 내야지 이게 다른 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다 끓인 다음에 야채만 우그러 넣어서 드시면 돼요. 직접 담은 멸치젓과 새우젓을 넣고 담는다는 이 집의 묵은지는 끓일수록 깊은 맛이 살아난다는데요. 묵은지만 있어도 1년 내내 밥상이 풍성하답니다. 가지러 가요. 이장에도. 남도 어촌 마을엔 집집마다 꼭 있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우럭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려놓으셔요. 예. 손으로 다 하지 뭐. 바다가 내어준 식재료가 풍성하니 저장 문화가 발달한 것이죠. 날씨가 이번에 좋아갖고 바람 불고 그래갖고 이거 오일을 말랐더니 잘 말랐네. 부부가 사이좋게 전복을 손질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꿈도 못 꿨던 모습이랍니다. 지금은 자기가 아침에 밥도 해요. 진짜로. 옛날에는 그런 거 어디가 있어요. 근데 밥도 다 하고 어지간한 거는 자기가 다 하고. 아주 지금 같으면 살만 나요. 이것도 잡아주고 다 해주고 없으면 안 될 사람. 말린 생선은 주로 찜을 해 먹는데 이게 꼭 들어갑니다. 이게 유자 이파리예요. 예. 이걸 깔고 찌면은 유자 향이 나와서 향이 나면서 맛있어요. 예. 향긋한 유자잎이 생선의 비린내도 잡아준답니다. 그 위에 이제 전복이 여기다 넣고 같이 하면 전복하고 이 생선하고 같이 궁합이 맞고 맛있어요. 거기에도 맛있겠지라. 네, 맛있어요 진짜로. 자주는 못 먹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스스로 이렇게 해 먹으면 집 망하죠. 네. 드디어 개봉박동. 이 귀한 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잘 쪄진 전복에 양념장만 살짝 올려주면 완성. 전복이 꽃이 핀 듯 예쁘지요. 아따 이쁘고 맛있겠다. 봄이 되면 꼭 먹어야 할 게 또 있죠. 살이 통통. 쭈꾸미. 쭈꾸미가 알도 배에서 살이 통통해가지고 알이 머리를 반절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더 크게 커요. 요즘에 제일 살찌고 통통하고 맛있고 지금은 알이 들어있어서 엄청 맛있을 때. 알도 있고. 예. 쭈꾸미 볶음을 할 참인데요. 쭈꾸미를 데칠 때는 머리와 다리를 따로 데쳐야 합니다. 이게 살이 더 많아져요 이렇게요. 부위별로 익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맛있게 생겼죠? 따뜻하면 혓바닥 이게 보게 생겼는데. 쭈꾸미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하면 이제 볶기만 하면 됩니다. 쭈꾸미도 혓바닥 이제 찾으려면. 그런데 이것도 다 순서가 있답니다. 먼저 채소만 넣어 반쯤 익힌 다음 양념을 넣고 볶는데 그래야 양념이 더 잘 밴답니다. 이게 고추장하고 한 번 데친 쭈꾸미는 질겨지지 않도록 마지막에 넣고 후루룩 볶아내면 끝입니다. 남도 음식은 깊은 맛이 나잖아요. 무엇든지 왜 그러냐면 이 양념을 이거 하나를 만들어도 여기에가 몇 가지라는 양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맛을 여기저기에서 우러내서 이 맛으로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재료와 양념이 푸짐하게 들어가야 각각의 맛과 양념이 어우러지면서 먹을 때 감칠맛이 특별하다는 거죠. 말이 필요 없는 봄바다의 진미, 쭈꾸미 볶음과 시원한 연포탕입니다. 속에다 딱 잡아요. 이 대가리 속에다가. 이 집에서 특별한 음식은 따로 있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무엇으로 되잖아요. 동그랗게. 봄미나리하고 봄낙지가 궁합이 맞아갖고 기가 막히게 좋대요. 맛있고. 자 이렇게 딱 잡고 꼬리 이렇게 딱 잡아. 간 해독에 좋은 미나리와 피로 회복에 좋은 낙지가 만났으니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봄 들어간다. 그야말로 찰떡궁합입니다. 미나리 향은 미나리 향들이 이 안에 들어오고 낙지는 낙지로. 아이고 이거 뭐 소리부터 노릇노릇 익어가는 모습까지 군침이 절로 돕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낙지에 봄향기 가득한 미나리까지 더해진 미나리 낙지 호롱구이입니다. 전복 한 마리의 영양이 다 들어있다는 전복 내장전도 완성됐습니다. 네, 맛있는 냄새가 이웃들 발길을 잡네요. 맛있는 거 많이 했네. 겁나네 참말로 무엇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냄새가 많다. 어이 그랬네. 남도의 밥상은 어딜 가나 잔치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으니 고마운 밥상입니다. 잡나요? 좀 맛있다고 배운 줄 알았지. 많이 잡수고 올해 또 건강하게 우리 지내세요. 어이 고맙네. 또 자꾸 잡숴 많이 잡히면 쓰겄네 고기는. 이 탐이 탐이 참 정스러워요. 이 정성 손때가 하나씩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남도 음식에 그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개미라고 그러는데요. 개미. 그러니까 개미라는 것은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음식 속에 녹아있는 독특한 맛. 그 맛을 남도의 방언으로 하는 말이죠. 네, 오늘 밥상에서 차려진 그 맛을 보니까 정말 개미가 이 맛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